안녕하세요. 챗 GPT 같은 대화형 AI. 이게 정말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AI가 방대한 정보를 다 배우고 또 패턴을 기억해서 대화를 술술 이어가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진짜 기계 맞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람 같을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0년 전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인간 기억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오한지 이걸 이미 깊이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과 함께 이 오래된 지혜랑 최첨단 기술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뭘까? 또 AI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인간다움, 이건 또 뭘까? 같이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죠.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흥미로운 여정,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을 다룬 10권이고요. 네, 10권. 그리고 이걸 또 현대체 GPT의 작동 방식이랑 비교 분석한 우병훈 교수님의 최근 연구 논문입니다. 아,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렇죠. 이 고백록이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현재의 자기 모습을 성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치열한 내면의 기록이에요. 네. 특히 10권에서 보여주는 기억에 대한 성찰은 그 깊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포착한 인간 기억의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그 구조라든가 작동 방식, 또 그 의미 같은 것들. 이걸 챗 GPT의 정보 처리 방식, 일종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거랑 비교해서 뭐가 비슷하고 또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이걸 좀 명확하게 밝혀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술이 점점 인간을 닮아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가진 기억의 고유한 가치를 당신과 함께 다시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백록 10권에서 갑자기 기억이라는 주제로 확 파고드는 그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단순히 옛날 생각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죠. 신을 찾고 싶었던 건데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나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한테도 물어보고 바다한테, 하늘한테, 심지어 바람한테까지 물었다고 하죠. 근데 다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만드신 분 찾으세요. 이렇게 답했다고.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고백록 10권 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 외부 세계에서는 답을 못 찾은 그가 결국 시선을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 속으로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억을 광활한 평원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방이란 동굴이 있는 궁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탐험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기억의 궁전 안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정보랑 경험들이 저장돼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감각적 기억인데요. 빛,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같은 거요.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이미지들, 이걸 표상, 이미진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각각의 감각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마치 종류별로 딱딱 분류된 창구처럼 기억 속에 저장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막 섞이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마치 서랍에서 물건 꺼내듯이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예를 들면 어두운 데서도 빛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조용한 데서도 노랫소리를 기억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게 고백록 10권 8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추상적인 것들도 기억 속에 있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면 문학, 논리학, 아니면 수의 원리, 기하학 같은 그런 자유학의 지식들요. 네, 맞아요. 지적인 기억이죠. 근데 이런 지적인 개념들은 감각적인 것들처럼 어떤 이미지나 표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사물 그 자체, 레스 잎세로 기억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독특한 구분입니다. 이건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고백록 10권 9장에서 12장까지 여러 번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치 그 개념 자체가 기억 속에 그냥 실체처럼 딱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 기억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감각적 표상이랑 지적 실제를 구분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감정의 기억입니다. 아, 감정. 과거에 느꼈던 기쁨, 슬픔, 두려움, 욕망 이런 영혼의 감정들, 아펙셔네스 아니미도 기억 속에 보존된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감정을 기억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건 뭐 나중에 챗 GPT랑 비교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의 감정 상태 그 자체도 기억의 중요한 내용물이다.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백록 10권 14장 21절에서 다뤄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기분으로 경험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걸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 뭐 요즘 말로 하면 서사적 기억, 자전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고백록 10권 8장 14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묘사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무슨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네요. 기억이라는 게 감각, 지성, 감정, 경험 이걸 다 아우르는 진짜 살아 숨쉬는 활동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꼭 거대한 내면 세계의 지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에서 정보를 꺼내는 과정, 특히 그 추상적인 개념이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떠올리는 과정을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으로 묘사해요. 능동적인 활동? 네. 그는 사유, 수위, 커뮤테이션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기억 속에 흩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던 것들을 한데 긁어 모으고 코고 그렇게 모인 것들의 주시, 애니머벌 텐도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보살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긁어 모으고 주시한다. 네, 구백록 10권 11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긁어 모은다, 쏘고, 랑 주시한다, 아니마드 베르토 이 동사들이 핵심이에요. 주시한다는 말 그대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즉 의식적인 주의 집중을 의미하죠. 아, 우병원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요. 이게 마치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특정 정보나 패턴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랑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예요. 와, 그냥 수동적으로 저장된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조합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긁어 모으고 주시한다. 진짜 탐정이 단서를 막 모으고 집중해서 사건 실마리 푸는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네, 비슷한 이미지죠. 그렇게 기억의 힘, 그 광대함과 심오함에 감탄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결국 이런 선언까지 하잖아요. 기억의 힘은 위대합니다. 아니, 너무나 엄청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고 바로 이것이 저 자신입니다. 네. 마그나 비스 에스트 메모리에 에톡 아니무스 에스트, 에톡 입세슴, 고백록 10권 17장 26절의 이 구절 정말 강렬해요. 기억이 그냥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랑 거의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당신은 이 구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인간 정체성의 근원을 딱 건드리는 말 같아서 좀 소름 돋았어요. 네, 정말 심오한 통찰이죠. 자, 그럼 이제 이 1600년 전의 기억론을 21세기 첨단 기술 챗 GPT랑 한번 만나게 해보죠. 네, 드디어 만남이네요. 챗 GPT는 제너레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라는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핵심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학습, 프리트레인드에서 언어의 패턴, 규칙,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 정보를 익힌다는 점. 네, 학습.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어, 프롬프트에 따라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예측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 제너레이티브 한다는 점이죠. 생성. 이 과정의 중심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구조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어텐션, 우리말로 하면 집중, 메커니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텐션. 아까 그 주시랑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입력된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랑 더 관련이 깊은지를 파악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우병은 교수님 논문에서도 챗GPT 작동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챗GPT의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학습된 패턴과 관계를 기억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만들고 또 대화 맥락 속에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기억의 궁전하고 챗GPT의 학습 데이터 및 패턴, 그리고 말씀하신 주시와 어텐션 메커니즘 사이에 뭔가 딱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묶음 처리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묶음 처리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 속에서 뭔가를 떠올리려고 할 때 다른 관련 기억들이 마치 무리를 지어서 함께 나타난다고 묘사하거든요.
고백의 10권 8장 12절에 나와요. 아, 네. 예를 들어 로마를 생각하면 뭐 콜로세움, 카이사르, 라티너 이런 게 줄줄이 떠오르는 식이죠. 그렇죠. 이게 챗GPT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유사한 면이 있어요. 챗GPT는 단어나 개념들을 그냥 개별적으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된 것들끼리 벡터 공간상에서 가깝게 두거나 아니면 토큰화된 덩어리, 청크 단위로 처리하면서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아, 즉, 정보가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연관된 것들끼리 무리지어 있다는 인식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연관성 있게 묶여 있다는 생각. 그거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유사점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주시와 attention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흩어진 생각들을 주시, 애니머드밴도를 통해 모으고 집중해서 보살핀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백록 10권 11장 18절이요. 네, 기억합니다. 이것이 챗 GPT의 attention 메커니즘이랑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네, 챗 GPT는 입력된 문장이나 대화의 맥락 속에서 다음에 생성할 단어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해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거든요. 즉, 방대한 정보 속에서 현재 작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인 거죠. 우와. 1600년 전에 오직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던 한 사상가의 통찰이 현대 AI의 핵심 작동 원리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철학적 성찰이랑 첨단 공학이 이렇게 딱 만날 수 있다니요. 하지만 아무리 유사점이 있다 해도 인간의 기억이랑 AI의 기억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결정적인 차이점들은 뭘까요? 이게 어쩌면 인간다움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인간과 AI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바로 감정의 경험과 기억 방식이에요. 아, 역시 감정이군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과거의 감정을 기억할 때 그 감정 자체를 현재에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마치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혀에서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과거의 슬픔이나 기쁨을 기억 속에서 꺼내와도 그게 반드시 현재 나의 감정 상태를 규정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 기억 속 감정은 일종의 표상으로 존재하고 현재 나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록 10권 14장 21절의 위장 비유인데 정말 탁월하죠? 네, 진짜 절묘하네요. 이처럼 인간의 감정 기억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가져요. 하지만 영혼이나 의식, 신체를 가지지 않은 챗 GPT는 어떨까요? 감정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생성할 수는 있겠죠. 슬픔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그건 그냥 학습된 패턴의 재현일 뿐이지 인간처럼 과거의 감정을 현재와 분리된 채로 회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거나 그 기억이 현재 나에게 미치는 그런 미묘한 영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병훈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요. AI는 감정을 처리할 수는 있어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과거의 슬픔을 기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눈물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고 있다는 그 미묘한 느낌. 그렇죠. AI가 슬픈 표정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슬픔에 대한 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내면의 경험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요? 두 번째 차이는 자기 성찰 및 진리 분별 능력입니다. 자기 성찰.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기억이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네. 이걸 내면의 빛 혹은 내면의 교사인 그리스도의 도움, 즉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하는데요. 고백록 10권 10장 17절 같은 데서 나오죠. 조명설. 핵심은 인간에게는 자신의 인식 과정 자체를 되돌아보고 어떤 외부 기준, 즉 진리에 비추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내적인 능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맞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반면에 챗GPT는 어떻습니까? 챗 GPT는 가끔 틀린 정보를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환각 현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 문제 있죠.
이게 뭐 학습 데이터의 한계나 통계적 예측 과정의 오류에서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건 챗 GPT 스스로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정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는 모르는군요. 네. 외부 사용자가 피드백을 주거나 다른 정보 소스랑 비교하지 않으면 자기 답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역시 우병훈 교수님 논문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스스로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이게 인간지성의 중요한 특징이죠. 환각현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참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AI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어떤 겸손함 같은 게 인간에게는 있는데 AI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뭔가요? 세 번째 차이점은요. 기억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지향점에 관한 것입니다. 목적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 탐구는 그냥 지적 호기심 채우기가 아니었어요. 그 여정의 끝에는 신 가디 있었습니다. 아, 그는 기억의 그 광활한 궁전 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기억 그 자체를 넘어서서 기억 안에 계시는 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해요. 고백록 10권 25정 36절 말씀이죠. 기억 안에 계시는 신.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행복, 비아타비타를 갈망하는 이유도 우리 기억 속에 이미 참된 행복, 즉 진리 안에서의 기쁨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기억, 궁극적으로는 신에 대한 기억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행복을 원하는 이유가 기억 때문이라. 네, 고백록 10권 20장 29절, 10권 22장 32절 등에 나오죠. 즉, 인간의 기억은 단순한 정보 저장소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신학적, 목적론적 차원을 지닌다는 겁니다. 네. 당연하게도 이런 차원은 챗GPT 같은 AI의 기억 개념에는 전혀 적용될 수가 없죠. AI한테 뭐 신을 기억하라거나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라는 건 설계 목적에도 안 맞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니까요. 들어보니까 아우구스티노스의 통찰이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특히 기억이랑 행복, 그리고 신을 연결하는 이 부분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철학적, 신학적 통찰이 혹시 현대과학이랑도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점이 또 아주 놀라운데요. 오, 그래요? 네. 우병훈 교수님 논문에서도 카셀 같은 다른 연구자들의 논의를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현대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아주 저명한 연구자인 앤델 털빙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털빙이 제시한 기억 분류 체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털빙은 기억을 크게 절차 기억, 몸으로 익히는 거, 의미 기억, 지식 개념, 그리고 일화 기억, 자전적 사건 경험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묘사한 감각적 기억, 지적 기억, 사물 자체, 경험적 서사적 기억이랑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와, 물론 용어나 세부 분류는 다르지만 기억의 종류를 나눠서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나 그 내용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한 실험 도구 없이 오직 자기 성찰만으로 1600년 전에 인간 정신활동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꿰뚫어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의 기억론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와, 1600년 전에 자기 성찰이 현대 뇌과학의 발견과 맥을 같이 한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와 챗 GPT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단순히 정보 처리 능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기억만의 고유한 가치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챗 GPT가 패턴 인식하고 정보 조합하는 방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주시랑 비슷한 면을 발견한 건 정말 흥미로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더 본질적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감정의 깊이와 다층성, 스스로 이게 진리인가? 묻고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 나아가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여정 자체. 이것들이야말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보 처리의 효율성이나 속도 면에서는 AI가 인간을 압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에 담긴 어떤 질적인 깊이라던가 의미 부여 능력,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삶 혹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능력, 이건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의 위대함이 단순히 방대한 정보를 담는 그 용량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을 기억함으로써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우병훈 교수님 논문 역시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AI 시대의 인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0권을 통해서 1600년 전의 깊고 풍부한 기억 성찰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대의 첨단 기술인 챗GPT와 비교하면서 인간 기억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가치를 함께 탐색해 보았죠. 네, 정보 처리 방식에서 놀라운 유사점도 있었지만 결국 감정의 다층적인 경험, 스스로 진리를 묻고 성찰하는 능력, 그리고 기억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지향점에서 인간과 AI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여줬듯이 인간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 기록 저장소가 아니에요. 현재의 나를 만들고 또 미래의 나를 향하게 하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고 우리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내 존재의 창.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기술이 줄 수 없는 깊은 위안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AI가 우리의 많은 지적 활동을 돕고 어떨 땐 대신 기억까지 해주는 시대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성찰하는 능력이 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들어요. 네, 그런 걱정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간 기억만의 고유한 가치들, 감정의 미묘한 결을 느끼는 능력,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기억 속에서 길어올리는 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쩌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인간다움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 광활한 궁전에는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나요? 그리고 그 보물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거닐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당신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